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언제나 화이팅을 외치는 밀리머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바꿔야 할 점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자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나이 들어가면서 저런 점은 좀 고쳐야 되는데 바꾸면 좋을 텐데 라고 느낀 점들에 대해 몇 가지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바꿔야 할 점 5가지. 첫째,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 냄새를 향기로 좀 바꿔야 돼요. 냄새? 에이, 나는 매일 샤워하기 때문에 냄새 안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나이 들면 가령취라고 부르는 이 냄새가 다 나게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악취로 혹시 내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냄새 검사기까지 구비하고 측정해 본다고 합니다. 남녀가 다 체취가 있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좀 체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 냄새, 총각 냄새, 호래비 냄새, 노인 냄새 이렇게 남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이건 호르몬 밸런스와 관계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40이 넘어가면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와 이 물질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나게 됩니다. 거기다 또 나이가 들면 우리가 대소변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속옷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한 방울이 냄새나게 하는 거죠. 가령취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이 냄새를 없애준다는 상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어요. 채취가 옷이나 베개, 이불, 공간에 다 배어있기 때문에 매일 내가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보다 2배 더 세탁하고 2배 더 자주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이 자기 냄새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애기가 더 어려워요. 물론 씻는 것도 관계가 있긴 하죠.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많이 씻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만남의 횟수가 적어지니까 좀 덜 씻는다고 봐야 되죠. 이런 채취를 없애기 위해 세탁도 자주 하고 유연제나 비누, 샴푸 같은 것은 향기가 좀 진한 걸 써주고 탈취제나 코롱, 향수 같은 것도 평소 사용해 줘야 돼요. 이런 걸 써줘야 다른 사람에게 폐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전철에서 노인 옆에 앉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냄새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현관 입구에 탈취제나 코롱, 향수 같은 것을 이렇게 두고 나갈 때마다 잊지 않고 이것을 한 방울씩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외모를 좀 더 깔끔하게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젊을 때는 팽팽하고 탱글하고 깨끗하니까 크게 노력 안 해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외모도 좀 가꿔야 됩니다. 우린 외모 가꾸는 걸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뭘 잘하는 사람이 외모가 좀 좋으면 그 재능이 더 플러스 알파로 돋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 외모 가꾸기도 노력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건버섯 같은 게 있으면 없애주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건버섯이나 점을 없애는 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깔끔하게 보이려면 털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코털이 밖으로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이런 거 밖으로 보이면 엄청 좀 그렇죠? 그리고 눈썹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눈썹이 좀
지저분해져요. 산신령도 아닌데 길게 자라는 것도 있고 막 흰색도 나타나고 또 숱도 좀 없어져서 색깔이 옅어지게 되죠. 이 옅어진 색은 요즘 문신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관상학을 들을 때 눈썹 끝이 좀 진하고 깔끔해야 말려눈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헤어스타일인데 각자 물론 뭐 기호가 있겠지만 귀 옆에 스타일이나 뒷머리를 좀 이것처럼 짱구 스타일로 잘라야 깔끔하게 보여요. 그 다음엔 우리가 패션도 신경을 써야 돼요. TV나 뭐 잡지에 나오는 멋쟁이 중년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잘 지켜보고 좀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죠. 지금까지 내가 하던 스타일을 편하지만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특히 나이가 좀 든 남자들은 바지통이 넓고 길이도 좀 길고 한 스타일이 편하지만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의 조언 얘기하면은 요즘은 통이 좀 좁고 바지단의 길이가 복숭뼈 정도 오는 게 가장 단정하게 보이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남방은 길이나 팔을 걷어올리는 모습도 나의 모습과 문쟁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관찰해보고 그들을 따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는 물론 깨끗해야 되죠. 그리고 앞코 모양이 약간 샤프한 게 좋고 굽이 살짝 있어야 다리도 길어 보이고 좋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세와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세를 반듯하게 하려면 특히 허리를 잘 펴야 돼요. 아마 남자들이라면 군대 신병 시절에 차렷 자세로 서 있던 걸 한번 떠올려 본다면 바른 자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제일 보기 싫은 게 팔자걸음인데요. 자기가 걸을 때 의식해서 11자로 걸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걷는 모습이 자신의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말투를 좀 바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이해심이 커질 것 같지만 사실 속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나 미래나 희망의 크기가 쪼그라드니까 괜히 위축되어서 그런 거죠. 괜히 젊은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둥,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다, 예의가 없다. 우리가 이런 걸 좀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야 되는데 사실 머리로 하려면 잘 안 되죠. 저절로 관대해지려면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많이 가진 위치거나 아니면 어떤 그들보다 좀 상위적 위치가 되어야 좀 저너러스한 성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참고 하려고 하다 보니 말투가 불친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미세하게 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목소리가 커지고 또 걸걸해지고 발음도 분명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그 전달력에도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 의도치 않게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말을 좀 똑똑하게 하려고 좀 천천히 발음도 신경 써서 해야 되죠. 평생을 말하는 직업을 가진 아나운서나 성우나 가수 그런 분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다정하게 들리려면 끄듬을 살짝 빼는 게 조금 다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이거보다는 그래? 그렇나? 이거보다는 그렇나? 그려?
보다는 그래요? 이런 음의 길이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소통을 잘 하고 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리액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머 정말? 그래? 아 그렇구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합니다. 네 번째, 꼰대를 멘토가 될 수 있는 태도로 바꿔야 돼요. 꼰대 뭔지 아시죠? 영국 BBC에서 꼰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늘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는 이 꼰대를 풍자해서 뭐 꼰대 방지 10계명 이런 것도 있고 꼰대 티콘 이런 것도 있고 과자 봉지도 있죠. 꼰대 티콘에 보면은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등의 뭔가 상대가 원치 않는데 가르쳐 주려는 태도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강요하는 문화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대나 젊은이도 자기 마음과 나름의 생각이나 이유가 있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누구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가르쳐 주려는 태도, 이거 꼭 바꿔야 돼요. 내가 널 위해서 라고 말하는데 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다 옳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이는 요즘 것들은 못하면서 묻지도 않는다고 또 열을 내는데 그건 내가 그에게 멘토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나한테 뭐 배우고 싶은 점 있으면 물을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자꾸 묻는 점 있으면 그 점이 나에게 강점이고 장점입니다. 누가 나에게 묻는 일이 없다면 그건 내가 잘하는 일이 없어서일 겁니다. 다섯 번째, 배려와 매너도 시대에 맞도록 바꿔라. 어떤 분이 매력남이 되기 위해서는 유머와 매너를 가져야 된다고 조언하던데 우리가 유머는 가져야지 라고 해도 사실 잘 안됩니다.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유머 있는 사람 되려고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땄는데 저 못 웃기거든요. 단지 좀 노력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머는 노력으로 어렵지만 매너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아니 돼야 돼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게 이런 매너도 내가 지금까지 알던 대로가 아닌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매너, 현 시대에 맞는 매너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던 매너가 지금부터 안 괜찮은 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동네에서 아기들한테 귀엽다고 막 온 동네 사람이 뽀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고추를 막 만지기도 하고 뭐 이래도 괜찮았지만 요즘은 안 괜찮은 일이죠. 실례의 행동이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변화를 알아야 오해를 사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몰랐던 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또 상대에게 심하게 권하거나 미리 막 나서서 해주거나 하는 이런 오지랖도 실례일 수도 있어요. 여자 동료의 밥에 깻잎을 막 얹어준다거나 어깨에 묻은 머리카락이나 얼굴에 묻은 뭐 속눈썹, 고춧가루 이런 것을 직접 떼어준다면 친절한 행동일까요? 잘하는 일일까요? 상대가 고마워할까요? 상대의 몸에 터치하는 자체가 신뢰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의 매너는 물어보거나 말해주면 친절남이 되는 겁니다. 김 선생님 깻잎 좀 드릴까요? 김 대리 얼굴에 뭐 묻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배려는 상대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고 친절이고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남자들이 바꿔야 할 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